자, 이번 시간에는 33강 정비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례 관계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니까 변하는 두 수인 x, y에 대해서 x 값이 2배, 3배, 4배씩 증가할 때 y 값도 역시 2배, 3배, 4배로 증가하는 관계를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꼭 증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동일하게 동시에 x, y 값이 어떠한 일정한 비율로 같이 감소할 때도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비례 관계식을 보니까 y 값과 x 값에 대해서 일정한 수를 곱했습니다. 당연히 이 a 값은 0이 될 수가 없겠죠. x가 변하는 수기 때문에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변하는 수의 값을 대입할 때마다 0과 곱해지면 y의 값은 0으로 일정하겠죠. 그러니까 x, y 값이 동시에 증가 감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a 값은 0이 되지 않아야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역시 비율이 일정하다는 얘기를 앞서 얘기했기 때문에 한번 보면 x 값을 양변에 동일하게 나눴을 때 우리가 x, y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x분의 y가 어떠한 비례의 값이기 때문에 일정하다고 표현을 하였을 때 우리가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y는 2x 또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x처럼 어떠한 일정한 수를 곱한 값이 동일하게 증가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증가 감소에 관한 정비례 관계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밑에 예제 문제를 보고 한번 연습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번입니다. 자, xy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주고 관계식을 써달라는 문제네요. 자, x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한 개에 800원을 하니까 x의 1과 곱해지는 800은 비례 상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 곱하기 800은 800이라는 y값이 나오고 2 곱하기 800은 1600이라는 값이 나오고 3 곱하기 800은 2400 순으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도 동일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식을 y는 800x라고 표현하고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2번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5cm고 세로의 길이가 x라고 한다면 그 사각형의 넓이를 y라고 나타낸대요. 당연히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랑 곱하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5x는 y라는 관계식이 바로 나오겠지만 세로의 길이가 늘어남에 따라 이 사각형의 넓이도 동일하게 같이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1cm부터 시작을 한다면 1 곱하기 5니까 5가 되고요. 2 곱하기 5니까 10이고요. 3 곱하기 5니까 15순으로 늘어날 거예요. 자, 이제 그 x, y에 대한 관계식을 이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나타내어져 있네요. 자, 천천히 한번 해석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의 그래프가 있습니다. y는 x라는 것 앞에 곱해진 이 a 값은 1이겠고요. 1은 생략을 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곱해졌으니 당연히 1은 생략해서 마이너스 x라고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x 값에 정수만 들어간대요. 우리 정수는 뭐라고 공부했었죠? 1, 2, 3, 4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아이들로 우리가 어떠한 숫자의 값이 딱딱 떨어지는 아이들을 정수라고 하였죠. 그 아이들만 좌표 평면에 대응하는 점을 찾아보니 x가 1이면 y도 1, x가 2이면 y도 2니 점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수 전체라고 표현이 되어졌을 때는 소수점까지 생각을 해야 되니 어떠한 직선이 될 거다라는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당연히 곱해지는 수가 음수라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반대로 y값은 동일하게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정수의 값만 넣었을 때의 식이며 이 아이들은 수 전체를 넣었을 때의 식이겠네요. 자, 정비례 관계에 대한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한번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자, y는 ax의 그래프에서 x가 수 전체라면 원점을 반드시 지날 겁니다. 왜? x에 0을 집어넣으면 y값도 0이니까 우리가 0,0을 원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러한 직선을 우리가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곱해져 있는 이 a가 양수이면 위쪽으로 올라갈 거며 위쪽으로 올라가는 원점에서 1, 4분면과 3, 4분면을 지날 겁니다. 자,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봐도 역시 곱해져 있는 수가 양수기 때문에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반대로 음수라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릴 때 그래프가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 A 값이 양수구나 음수구나를 판별할 수 있겠네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2, 4, 4분면이 지나게 될 거며 X 값이 커짐에 따라 Y의 값은 작아진다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이런 정비례 관계에 대한 어떤 활용 문제가 있는데요. 활용 문제,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선생님이랑 한번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금액을 x1, 정비례 관계의 포인트 y점을 준다고 한대요. 정비례 관계니까 우리가 식을 어떻게 잡을 수 있어요? y는 ax의 모양이다 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 구매 금액이 10,000원일 때 포인트를 500점을 준대요. 그러니 10,000원에 대한 포인트가 500점이기 때문에 그 비율은 20분의 1 비율로 포인트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X값을 우리가 금액이라고 한다면 금액이 20분의 1만큼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관계식은 Y는 20분의 1 X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금액이 4,800원이었을 때 그러면 이 X값에 4,800을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나타내어지는 Y값이 240점이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이제 자동차에 관한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의 관계에서 우리가 정비례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보죠. 자, 어떠한 자동차가 휘발유 1리터당 14km를 달린다고 했어요. 그러니 1리터당 14km를 달리니까 2리터면은 28로 순으로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관계식은 y는 14x가 될 겁니다. 그러니 이 모양의 꼴은 우리가 정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그 관계식은 방금 전에 쓴 식이 될 거며 20리터의 휘발유를 넣는다라면 했었으니까 X값에 20을 대입하면 280km를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밑에 있는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보니까 뭐라고 나타내어져 있냐면 한 권에 500원, 한 권에 5권에 2,500원인 공책을 X권 살 때 지불하는 금액을 Y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권 단위로 2,500원을 2,250원을 내는 거니까 우리가 한 권당의 어떠한 비율을 알 수 있을 텐데 한 권은 450원이었구나 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두 권은 900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관계식을 쓸 때 y는 450x다 라고 나타낼 수 있으며 이러한 관계식은 정비례 관계에 있구나 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은 13,500원으로 살 수 있었다면 이라고 했으니까 y값이 13,500원이니 450x를 구해달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이 13,500원을 450으로 나눠보니 5로 나누면 2번 들어갈 거고
7, 5, 35죠. 그쵸? 그리고 공 하나가 남아있네요. 역시 9로 나누면 30이니까 결국 우리는 X는 30권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결론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정비례 관계에 있는 관계식과 그래프, 그리고 그에 따른 활용 문제들을 풀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반비례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